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김슬기 전략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참고로 이건 정말 돈이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보라고. 김슬기 전략은 무엇인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형주 퀀트 일부를 넣고 커스닥 인버스 일부를 넣는 전략이고요. 저는 지금은 70대 30을 사용할 수 있는데 60대 40이나 그런 것도 괜찮고요. 자세한 내용은 1057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소형주 퀀트가 무엇인가? 소형주 퀀트는요. 퀀터스에 가보면은 자, 일단 한국이죠. 자, 우리 일단 여기를 다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금융수,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기업 이딴 거 다 빼야 되잖아요. 다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팩터는 자, 시가총액. 그러니까 소형주 내에서도 시가총액 낮은 애들을 더 우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 지표들 퍼, PSR, 포어 그리고 PGPR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종가 지표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한마디로 주가가 낮은 애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지표는 요 네 친구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쓰는 소형주 전략이고요. 네, 그리고 김슬기 전략이라는 거는 자, 여기 자산 배분에 가보면요. 자산 배분에 가보면은 여기 이렇게 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소형주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스닥 인버스에 배분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김슬기 전략인데요. 그 이제 60대 40으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60% 소형주, 40% 인버스를 했을 경우에 백테스트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연봉이 수익이 38% 정도 나오고요. MD가 16% 정도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6% 깨지는 게 한 번 여기 있었고요. 코로나 때. 그리고 2017년, 18년에 15% 깨졌고 그리고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13% 깨졌습니다. 왜 이때는 이거밖에 안 깨졌는가? 이때 금융위기 때 소형주도 별로였지만 그 코스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해칭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10% 이상 떨어진 사례가 이렇게 4번 더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연별 수익을 보면은 2017년에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손실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17년에 소형주 카운트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스닥도 그때 그 뭐 엄청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요 해에 손실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건 2008년에 수익이 났습니다. 왜냐면 2008년에는 그 소형주는 별로였지만 코스닥이 더 별로였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에도 수익이 좀 저조하긴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기는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자체를 크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신기능이 있죠. 재진입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이제 자산 배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자, 여기 가보면은 요 밑에 이런 버튼이 있어요. 자산 배분에 여기 재진입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SMA가 있고 EMA가 있고 HMA가 있는데 일단 HMA는 좀 무시하고요. SMA, EMA 이게 뭐냐 하면요. 저기 우리가 지금 이 전략이 있고 요 인버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각각 마켓 타이밍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뭐 여기 SMA 60이라고 했다라고 치면요. 그러면은 그 우리의 전략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전략에 있는 모든 소형주를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전략이 이동평균선 위로 오면은 그 20기 종목을 다시 되사는 방법이고요. 인버스도 똑같이 합니다. 인버스가 이해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거 있잖아. 자, 가면요. 이 차트를 켜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건데 보조 지표를 이제 160일 기준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 평균 들어가서 그냥 헷갈리니까 다 60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60으로 다 바꿔봅니다. 이렇게 하고 짝 누르면은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60일 선이잖아요. 60일 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인버스에 투자를 하잖아요. 왜냐면 김슬기 전략이 60%는 그 소형주 퀀트 40% 인버스를 할 경우에 자, 이게 인버스가 이제 보시면요. 2022년에는 그 많이 올랐죠. 그죠? 그냥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이 인버스가 요 2평 위에 있을 때는 인버스를 보유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를 안 하자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2022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버스를 보유를 했습니다. 그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23년에 다시 코스닥이 돌아오면서 요때가 언제야? 한 1월부터 그러니까 요때 5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1월부터 한 9월까지는 우리가 인버스를 보유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이 오르고 인버스가 계속 60일 2평보다 밑에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9월부터 요때까지 한 11월 말까지는 인버스를 보유를 하다가 그 후에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다시 올랐기 때문에 인버스가 2평 밑으로 떨어지고 보유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슬기 전략을 하면서 30% 40%를 인버스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인버스가 이 2평 밑에 있을 경우에는
보유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요때는 보유를 했죠. 이때는 보유를 하고 이때는 보유를 안 하고 요때는 보유를 하고 요때는 안 하고 요때는 하고 그리고 쭉 보면은 요때는 계속 안 했겠죠. 보유를.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버스에 맨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버스가 이평 위일 때만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인버스는 이해했어. 근데 우리 소형주 퀀트 전략 있잖아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이평을 만들고 위아래를 구분을 하냐라는 이런 그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 ETF를 이해하기 쉽잖아요. 얘가 이제 이평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 안 한다 이런 건데, 자, 내 전략의 이동 평균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이걸 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5개 종목에 2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우리가 20개를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짜리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첫날에는 포트폴리오 가치가 1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 포트폴리오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 날에는, 그러니까 1월 2일에는 957만 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 날엔 다시 1003만 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 날은 1009만 원, 그 다음 날은 102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5일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5일 이동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5일의 평균이 999만 8,357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위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가치를 매일매일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 포트폴리오가 이평 위인가 아래를 계산해가지고 들어가나 빼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퀀터스 자동 매매를 하면 이 퀀터스가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일단 결과부터 이제 먼저 살펴보시죠. 자, 마켓 타이밍이 없을 경우에는 김슬기 전략이 그 연봉리 수익이 38%이고 MDD가 16%였거든요.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마켓 타이밍을 걸어버리면은 물론 연봉리 수익도 살짝 감소를 하긴 하는데 MDD가 다시 한번 16%에서 11% 10%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전략과 인버스가 각각 이평 밑에 있을 때는 투자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MDD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조금 전에 인버스만 보셔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인버스를 보유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보면은 이때 인버스가 얼마야 이게? 한번 대충 5,280원이었는데 얘를 우리가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얼마 떨어지는 거야? 3,700원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3분의 1 토막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 이평 밑일 때 보유를 안 했으면은 그 3분의 1 손실을 거의 보지 않았던 거죠. 그쵸? 왜냐면 그때 피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평 밑에 있는 자산을 보유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DD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호호. 요거 한번 콘터스트로 잠깐 돌려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얼마로 해볼까? 한번 뭐로 해볼까? 뭐 62MA로 한번 해볼게요. 62MA 이렇게 해서 한번 한마디로 62MA 밑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전략과 인버스를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연봉리 수익은 34%인데 MDD가 11%로 확 줄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쭉 내려가면은 그치, 최근 10년에도 24% 벌었고, 최근 5년에 18%, 최근 3년에 20% 벌었네요. 최근 1년만 좀 별로네요. 그쵸?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쭉 보면은, 그쵸. 올해는 살짝 좀 별로이긴 한데, 이제 MDD가 이제 10% 넘게 깨진 게 딱 2번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전략이라는 거를, 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죠. 작년에도 돈 벌었죠. 왜냐면 인버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올해만 빼고 매년 수익이 났네요. 그죠? 2017년에 살짝 안 좋았지. 이때 왜냐면은 소형주가 별로였기 때문이었죠.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보면 많이 깨지도 얼마나 깨졌냐? 보면, 재밌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2008년 10월에, 그때는 우리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주식도, 그러니까 우리 전략도 그렇고, 인버스도 전부라 좀 이제,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나 보네. 빵프로 나왔죠.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 3월, 요때도 1%밖에 안 잃었습니다. 그쵸? 요때 아마 마켓 타이밍 때문에 두 개가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10% 이상 깨진 월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가장 많이 깨진 때가 언제야? 가장 많이 깨진 데가, 여기 뭐 2007년 10월, 마이너스 5%. 요럴 때가 있고, 그거 말고는 뭐 엄청 세게 깨진 적이 없네요. 그죠? 2020년 6월에 마이너스 4%,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양호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버스와 소형주 퀀트를 섞고 여기 마켓 타이밍까지 접목하면은 매우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전략이 왜 손매매로 거의 불가능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김슬기 전략은 손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주 퀀트를 뽑고 거기 60, 70% 넣고 나머지 인버스 30, 40% 넣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켓 타이밍까지
섞으려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단 그 내가 쓰는 전략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매일매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월 1일에 전략을 실행을 하고 싶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60 EMA로 적용한다 하면은 그 전에 60일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 10월, 11월, 12월에 포트폴리오 가치를 계산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한마디로 내가 그 전에도 요 전략을 썼다고 가정을 하고 포트폴리오만 뽑아가지고 포트폴리오 가치를 만들고 계산하고 이런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퀀터스 자동 매매 하면 퀀터스가 알아서 백테스트까지 돌려주고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그러니까 원래 샀어야 됐던 종목들을 뽑아준 다음에 포트폴리오 가치를 계산을 해줍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5일 이동평균으로 했다고 치면은 최소한 12월 26일, 27, 28, 29, 30일에 데이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1월 1일에 진입을 한 해 만에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1월 1일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1월 2일에 또 장이 빠졌잖아. 이럴 때는 아마 우리가 또 팔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월 2일에 또 팔고, 자 보면은 1월 5일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가치가 이동평균을 넘어섰으니까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하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전 것도 다 포트폴리오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지. 1월 2일 아이고 떨어졌네. 우리 다 팔아야지 하면 20개 종목을 다 팔아야 되는 거고, 1월 5일에 다시 이동평균 위로 올라왔네. 20개 다시 사야 되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트래킹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손으로 하고 직접 하게 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매매 하세요. 우리한테 돈을 바치라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렇죠. 그리고 1월 2일에 우리가 매도를 했다고 치면은 매도를 또 안 했다고 가정하고 그 포트폴리오 가치를 1월 3일, 4일 우리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5일에 왔는데 이제 다시 포트폴리오가 그 2평 위로 올라갔네. 다시 진입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월 2일 이날 팔고서 그 1월 3일, 4일, 3일, 4일, 5일에 안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포트폴리오 가치를 계산하고 1월 5일에 드디어 2평 위입니다.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콘터스 자동 매매를 하면 얘가 모든 거를 다 해줍니다. 네, 이거를 자동 매매 안 하면은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죽어도 난 손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김수기 전략, 마켓 타이밍 없이 쓰시면은 됩니다. 종목 콘터스에서 뽑고 그냥 주기적 리밸런싱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60, 40, 70대 30으로 이제 해가지고. 근데 마켓 타이밍을 하려면은 자동 매매는 필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죠. 이게 너무 복잡하다. 내가 무슨 뭐 전략을 만들고 거기 이평 계산하고 하는 거 너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커스피나 코스닥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하면 안 되는가. 한마디로 내가 이제 소형주 퀀트를 하되 뭐 코스닥이나 커스피가 일정 이평 아래로 떨어지면 다 팔고 위로 올라가면 사고, 이제 그런 거 안 되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PD님이 해주셨죠. 이 질문을. 열심히 이분이 퀀트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런 게 바로 그 옆에 있는 매크로 마켓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매크로 타이밍 클릭하고 이제 코스피 이격도 60일을 누른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소형주 퀀트 전략이 코스닥이 60일 이평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전체 매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확실히 재질인 마켓 타이밍보다는 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재질인 마켓 타이밍은 내가 쓰는 그 자체의 전략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쓰는 전략이랑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수는 안 좋은데 내 전략이 잘 나갈 때도 있는 거고, 지수는 좋은데 내 전략이 안 좋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이평을 따라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제 그런 타이밍을 좀 놓치게 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할 때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그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쓰는 그 전략 자체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저는 이제부터는 김수기 전략을 쓰는데 여기다 마켓 타이밍을 쓸 겁니다. 60 EMA를 넣어가지고요. 조금 전에 백테스트 결과 보셨겠지만 꽤 괜찮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왜냐면요, 지수가 계속 오르는데, 지수가 계속 오른다는 거는 지수가 이동평균선 위라는 거고, 인버스는 이동평균선 아래일 거잖아요. 그쵸? 지수가 계속 오른다는 거는, 이때 인버스를 보유하는 거는 굉장히 개빡치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좀 어긋납니다. 아니, 그쵸? 어떤 미친놈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 자은 떨어질 거야. 인버스.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잖아요. 추세 추종에도 많이 어긋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야, 이놈! 내 이놈! 전략을 중간에
전략을 중간에 바꾸다니 너 미쳤냐 임마 라고 이제 하실 텐데 이건 지금 콘테스트 새로 나온 신기능이고요. 이 신기능을 둔 내 자산 배분 김슬기 전략이 마켓 타이밍을 하는 요 전략이 기존 전략보다 저는 월등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그냥 이 전략 제가 쓰는 전략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김슬기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 전략으로 콘테스트 실전 투자 대회에도 출전을 할 겁니다. 한 12월 15일 그 언저리부터요. 저는 참고로 제가 우승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입상해도 상금을 안 가져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쵸. 여기 보면은 일관성 없는 사람이 불행을 더 잘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불행해서 일관성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인버스를 11월 갖고 있었는데 되게 불행했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비겁한 변명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무례하지만 이제 12월에 제가 쓰는 전략을 살짝 변경을 할 거고요. 김슬기는 쓰되 마케팅을 넣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요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돈이 벌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들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